자, 전수조사를 설명드리고 있었죠. 근데 전수조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원래 첫 번째 예제가 컨비네이션, 조합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보통 조합이 아니라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재계함수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가장 쉽습니다. 비교적. 만약에 이런 문제를 재기적으로 짜지 않고 반복적으로 짜려 그러면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재기적으로 짜는 게 더 심플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0, 1, 0, 2, 0, 3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반복문으로 하고 싶으면은 반복문으로 만든다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관적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n개에서 3개를 또는 4개를 찾는다. 그러면 포문을 4개를 만들면 쉽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개일 때는 2개 포문이면 되고 3개일 때는 3개 포문이면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포문을 그 m에 따라서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순한 방법 0, 1, 0, 2, 0, 3, 0, 4, 1, 2, 1, 3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포문 갖고 처음엔 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넣고 그 다음에는 그 다 하면은 1부터 또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R이 그러니까 NM 우리가 NM이라고 했죠. 그럼 이 NM이 M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포문을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늘어나게끔 만들면은 쉽게 또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적으로 이 반복문이 늘어나게끔 만들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을 찾느니 재기적으로 짜는 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짤 수 있다. 재기적으로는 요거 넣고 아니면 안 넣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면 되니까 여기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 요소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넣은 거, 안 넣은 거. 2가지만 짜면 되고 이런 걸 짤 줄 알면은 요걸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재기 호출수를 줄여볼까 고민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인데 이거를 갑자기 반복문으로 비재기적으로 짜라. 그러면은 잘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저도 오늘 수업 들어오기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부터 갑자기 얘를 비재기적으로 어떻게 짜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수업을 딱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인터넷 뒤져봤죠. 인터넷 뒤져보니까 몇 가지 코드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코드를 또 만났어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얘는 뭘 하냐면은 우리가 요 문제는 있다 없다잖아요. 있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트로 표현하면 4개의 원소가 이제 5개예요. 그럼 비트가 5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조합을. 5이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2개가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0, 0, 0, 1, 1 있고 0, 0, 1, 0, 1이 있고 0, 1, 0, 0, 1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조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0, 1, 1, 0, 0. 뭐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5비트를 만들어서, 5비트. 그러니까, 제일 큰 수를 1에 n승하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비트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0부터 111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1111까지. 0부터 1111까지 반복을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m, 1이 2개인 거, 뭐 3개인 것만 관심 있지, 여기에 원래 요 다음 값은 요거겠죠. 얘는 관심이 없어. 이 문제에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비트 카운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m개가 1인 애를 찾는 거예요. 0부터 111까지 반복하면서 비트가 2개인 애들 찾고, 요 어느 위치에 1이 있는지를 요걸로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1이 있으면 0, 여기에 1이 있으면 2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조합을 다 찾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인터넷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트를 이용해서 조합의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그 비트 표현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빼내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이런 게 너무 그냥 2개짜리만 다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얘는 상당히 폼은 반복되는 거는 많이 반복이 되겠죠. 스킵하는 거가 많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하나를 또 다른 코드를 보면, 어디 갔냐, 이런 코드가 있는데, 요 코드를 처음 보면은 저도 잘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런 감이 와요. 근데 제가 좀 괜히 배열로 되어 있는 거를 그 리스트로 바꾸다가 좀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만 설명드리면은, 제일 먼저 5, 2다. 그러면 원소가 늘 2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제일 이거를 이게 뭐지? 우리가 사전 순서? 그 개념이에요. 이 조합의 사전적인 순서. 0부터 시작하는 거지. 0, 1, 0, 2, 0, 3, 0, 4, 1, 2, 1, 3, 1, 4, 2, 3, 2,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럼 요 순서대로 계속 여기서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문에서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여기서 그 조합에다, 내가 찾고자 하는 전체 조합에다 넣어놔요. 0, 1을. 그 다음에 얘를 한 다음에 맨 뒤 것부터 요번에 증가시켜야 될 애를 찾는 거예요. 얘의 다음 순서가 돼야 될 애. 그래서 얘를 찾아서, 이 위치를 찾아서 여기서 2를 증가시켜줘요. 그럼 0, 2, 0, 3까지 0, 4까지 증가가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증가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면은 여기서 요 코드, 요 부분에 의해서 t가 감소를 해요. t가 감소를 해서 0을 1로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얘의 다음 값인 2를 여기서 1을 더하기 1 해가지고 2로 바꿔줘요. 그럼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거 바꿔야 되네? 그럼 1, 3, 1, 4까지 가고, 1, 4까지 다 갔으니까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요 앞에 걸 또 1 증가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짜리면 0, 1, 2, 0, 1, 3, 0, 1, 4, 5에서 3이다 치면은 0, 1, 4, 0, 2,
3, 0, 2,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시는데, 요거는 여기서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값이에요. 여기에는 4는 안 나와요. 조합에서는. 이 경우에는 3, 4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맨 이쪽 거는 4까지 가는데, 여기는 3, 여기는 2까지만 가요. 왜냐면 우리가 제너레이터 순서가 이렇게 큰 순서대로 가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1, 2, 3, 1, 2, 4, 1, 그 다음에 안 되니까 1, 3, 4. 요 순서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든 간에 보시면은 이 코드를 우리가 쉽게 떠올려가지고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내면 효과적으로 비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그걸 못 찾아내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반복문만 가지고는 되게 힘들어요. 특별한 방법을 아주 뭐 머리 굴려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안 된다. 오히려 아까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재기함수로 만드는 게 코딩하는 또 실제 만들어내는 거는 더 쉬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이 전수조사 문제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볼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쉬운 방법이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기함수로 짜는 건데 재기함수로 짜니까 그럼 비재기적으로 못 짜냐? 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직관적으로는 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 이 컨비네이션의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트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순서대를 그대로 순서대로 만들 수 있게 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반복문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린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면은 이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겠죠. 얘는 이제 재기적으로 호출되니까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니까 늘 성능은 재기적인 방법보다는 비재기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비재기적인 방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두고 요 캔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에서 간단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캔썸, 카운썸, 하우썸, 배썸 요거는 전수조사라는 것도 우리가 해보지만 전수조사 프로그래밍, 재기호출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나중에 요것들을 요 4개 문제를 그대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도 해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또 나중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여기 이유니까 이 문제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램 챕터 가서 다시 살펴볼 문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이 4종류의 문제는 모두 1년의 정수 목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5, 3, 4, 7 이런 목록들이 주어지는데 이 목록에는 그
다 다른 수예요. 같은 수가 안 나와요. 중복된 수가 없어요. 중복된 수가 없고 목표하는 값이 나옵니다. 목표하는 값이 나오면은 이들을 원하는 만큼 조합해서 저 목표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 뭐 한 번만 쓰게끔 한다든지 대신에 중복이 있다든지 여러 버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버전은 요 목록에는 중복된 수가 없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런 조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모든 조합을 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합을 얘를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면 우리가 0부터 더해갈 수도 있는데 저 값이 나오는지 이들 갖고 거꾸로 목표 값부터 이들 값을 빼서 0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린 그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목표값을 시작으로 해서 얘네들을 원하는 만큼 반복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5, 3, 4, 7을 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7을 빼는 거예요. 7에서 5, 3, 4, 7을 빼면은 2, 4, 3, 0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얘네들을 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니까 또 4개씩 그 n개만큼 또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뺄셈을 하는데 음수가 되면 m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양수이면은 더 해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애들 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트리로 만들어지는데 캔썸은 원하는 것이 true인지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조합이 몇 개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찾으면은 끝내면 돼요. 굳이 전체를 다 안 따져봐도 돼요. 내가 그 전수조사하는 방법에서 쭉 전수조사하다가 true인 거 하나 발견했어.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면은 이게 이제 재개호출 트리가 되는데 재개호출 트리에서 재개호출이 일어나는 순서는 요 트리에서 DFS 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7 들어오면 먼저 2를 빼볼 거예요. 5를 빼볼 거예요. 그럼 2가 나와요. 그럼 2에서 다시 5를 빼봐요.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니까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여기 다 가고 0이 나오네.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고 거기서 끝나겠죠. 리턴 되면서 올라가면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뒤까지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 이 조합으로는 절대 7을 못 만들어. 지금은 만들 수 있는데 예시로 준 것 중에 못 만드는 수도 있잖아요. 목록들이. 그러면 모든 경우를 다 해보겠죠. 끝까지 다 해볼 거예요. 해봤는데도 하나도 true가 안 나면 그때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악의 경우는 언제냐면은 false인 경우예요. 답이 false이면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false인 경우인데 이 모든 경우에 여기가 안 나타나네. 뒤에 가면 설명되겠지만 요거 갖고 설명을 좀 드리고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인데 그러면 이런 재개 호출에서의 비용은 이런 재개 알고리즘에서의 비용은 재개 호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죠. 근데 이 재개 호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치에서 몇 가지 갈래로 가냐. 그 다음에 깊이가 어디까지 가냐. 요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최악의 경우. 언제 최악일까요? 네? 일시. 즉, 요 7에서, 요 목록에서 1이 있는 경우에요. 1이 있으면 6,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트리의 높이가 뭐에 비례해요? n에 비례하겠죠. n개의 정수로 주어지니까 이 n개의 정수 중에 1이 있다. 1이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씩 내려가서 0까지 도달하니까 물론 1이 있으면 늘 답은 true겠네. 그렇죠? 1을 무조건 이용하면 0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1이 있으면 이 트리의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는 건 얘 시간 복잡도니까 제일 높이는 그 n이에요. 높이가 n이에요. 그리고 퍼져나가는 거는 m이죠. m개의 정수가 주어지면 m개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 트리가 뭐 중간에 끝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럼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높이가 n이고 갈래로 m개씩 무조건 다 퍼진다고 생각해 놓고 트리를 생각해 보면은 트리에 있는 노드 수는 뭐가 돼요? n의 m승이 되는 거예요. 1, n개, n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다 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얘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에 n의 m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n의 m승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n의 m승이고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 공간 복잡도는 입력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크기와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 요거를 합쳐서 공간 복잡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뭐 지역 변수 뭐 for을 쓰면은 뭐 for i 뭐 이런 거 하나 쓰겠지. 근데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재기 호출에서는 또 공간을 잡아먹는 게 뭐다? 스택 공간이에요.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 공간은 언제 제일 커져요? 이 트리에서 맨 아래까지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m이 1일 때는 쭉 내려가면서 계속 쌓이는 거죠. n개가. 그러면은 요 n이 거꾸로구나. 어이씨, 잘못 썼네. 그쵸? 목표 정수가 m이고 n개니까. 아니지. 목표 정수가 m이면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요게 스택 공간이죠. 그쵸? m이 목표값이 7이면 그리고 그때 그 주어진 값 중에 1이 있으면 트리의 깊이는 최대 m까지 되니까 그 m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m 스택 공간은 5m에 비례하고 우리가 그 나열된 정수는 n개니까 n에 그래서 공간은 m 플러스 n이 돼요. m 플러스 n. 그래서 실제 아까 봤던 요 트리를 요 개념을 알고리즘 의사 코드로 나타내면은 종료 조건은 m이 0이거나 음수가 된 경우예요. 근데 음수가 되면 계속 빼니까 m에서 계속 빼내가면서 음수가 되면은 그 조합으로는 못 찾은 거죠. 목표값을. 그러면 false를 return하게 되는 거고 0을 만나면 true를 return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값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요 하나를 놓고 보고 하는 코드를 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에서 5, 3, 4, 7을 차례대로 빼는 거예요. 그게 여기죠.
차례대로 빼서 이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를 리턴해 주면 돼요. 얘네들이 하나도 true 아니다. 그럼 false를 리턴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쭉 내려가서 요 네 개에서 값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 중에 하나가 true면 요것의 값은 true가 되는 거고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true면은 얘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SOM은 반환 값을 이제 true, false를 반환해 줘서 쭉 밑에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 중에 true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다 끝까지 안 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아까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길게 글로 써놓으면 시간 복잡도는 제기호출 트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트리 깊이와 가지 시기수. 근데 실제로는 요것도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n의 m승이라고 우리가 분석했을 때 요 각각에서 일어나는 그 비용이 O 아닐 때 저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만약 요 각각을 실행하는데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뭔가 제기호출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많은 비용이 n에 비례한 무슨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n의 m승이 아니라 n의 m승에다 그걸 또 곱해줘야 되죠. 그만큼 비용이 각각 호출마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 경우는 그 제기 호출에 뺀 나머지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뺄셈 한 번 있고 비교하는 거 있고 뭐 이런데 얘네들은 늘 일정해. n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n이 커든 작든 n이 10,000개짜리든 뭐 100개짜리든 아무 차이가 없죠. 5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비용한 거예요. 총 노드 수 곱하기 한 노드 소요되는 최대 비용. 근데 이 예제에서는 최대 비용이 5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의 m승. 그리고 공간 복잡도는 입력이 나타나기 위한 크기 플러스 깊이 스택 공간의 크기. 지금 이 스택 공간의 크기는 각 함수에 사용하는 스택 공간 곱하기 트리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각 스택이 사용한 공간은 또 일정하니까 뭐 들락날락 안 하니까 일정하니까 m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SOM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ountSOM은 이제는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표값 m을 만족하는 조합의 수가 몇 개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있냐를 알고 싶으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다 해봐야 돼요.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느리겠죠. 앞에 봤던 canSOM은 입력에 따라서 매우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countSOM은 그만큼 늘 필요한 거예요.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코드는 하나만 짤 줄 알면은 비슷한 문제 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거는 결과적으로 각 내려갔을 때 뭘 주면 되냐면은 true 아니면 false를 주면 돼요. 근데 이제는 true 아니면 false를 주는 게 아니라 개수를 세야 되니까 여기서 음수면 답이 없는 거죠. 0을 주고 있으면 답이 있는 거죠. 1을 줘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 그 갈래에서 나온 답들의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쭉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가서 얘네들이 true, false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countSOM은 쭉 내려가면은 여기 다 000이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고 0, 0, 1, 0이죠. 그럼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으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어떤 값을 반환하냐. 그 반환하는 값만 바꿔주면은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다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의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는 아까 캔썸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 추가적인 공간을 쓰지도 않아요. 캔썸은. 아까 거는 불련 쓰는데 얘는 인트 쓰는 것 뿐이고, 물론 여기에 덧셈이라는 연산이 들어갔지만, 덧셈도 카운트 해야 되나? 그런가? 애매한, 요 덧셈. 여기 몇 번 덧셈? n번 덧셈 하는구나. 곱하기 m이 들어가야 되나? 그렇네요. 얘는 좀, 이 덧셈이 m에 비례하네. 좀 더 비용이 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시간 복잡도가 노드 최악의 경우, 쟤는 최악의 경우를 살펴본 거고, 얘는 항상 그 n의 m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만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만약 우리의 요 개념대로 분석을 하면은 곱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거보다 n의 m수, 얘가 n개니까 마찬가지인가? n의 m수인데 n의 m 플러스 1승이네. 그쵸? 뭐 별 차이 없네. 지수 시간이니까 큰 차이 없네요. n의 m수 곱하기 여기다가 가까이에서 n이 돼도 n의 m 플러스 1승이니까 뭐 같은 그런 똑같은 그 복잡도 있는 애죠. 지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애네. 근데 얘는 확실히 요 자체가 5와는 아니에요. 덧셈이 그 n에 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그러나 하여튼 그렇네요.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는 뭐 얘가 추가 공간 쓰는 건 없죠. 아까 캔섬에 비교했을 때 추가 공간 쓰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하우썸은 캔섬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조합을 찾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근데 답을 true, false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조합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조합을. 그래서 답은 요런 예제가 들어오면은 3, 4, 4, 3, 7 중에 하나를 답으로 주면 돼요. 어떤 걸 주더라도 답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는 제일 처음 거는 쭉 내려가서 true, false를 줘서 올려보냈는데 두 번째 거는 쭉 내려가서 1, 0을 올려보내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자기 밑에 있는 자식들의 합, 리턴해준 값들을 더해서 올려보냈는데 이제는 쭉 내려가서 맨 아래 가면은 0인 애는, 그러니까 0이 된 답이 나온 애들은 빈 리스트를 올려보내고 0이 아닌 애는 너를 올려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는데 널이 아니야. 그럼 얘가 거기까지의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내려갈 때 썼던 x가 조합에 있다는 거죠. n-x가 있다는 거니까 이 리스트에 x를 추가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3, 4로 왔죠. 그러면 요 4가 올라가면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서 3이 추가돼 가지고 3, 4, 4, 3을 리턴하는 거죠. 뒤에다 넣을 테니까 add 하면은 얘는 4, 3을 리턴하겠네요. 4, 3. 그래서 이 얘는 이제 반환하는 요 형태가 이제 아까는 단순 원시 타입을 반환했는데 이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각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조금 이따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 자체를 우리가 각 언어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 복잡도는 뭐
여전히 이 노드 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n, m승으로 놓고 공간 복잡도는 여기다 제가 EM이라고 쓴 이유는 원래 그 내부 메모리는 이게 되게 공간 복잡도도 따지는 게 어려운데 내부 메모리 그 공간 복잡도는 그 입력이 나타내는 크기 플러스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크기예요. 그게 공간 복잡도인데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쓰냐 언제 측정해야 되냐 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많이 쓸 때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어떤 순간 되면은 가장 내부 공간을 많이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의 공간 복잡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만큼 쓰지 않을 수 있죠. 시작하자마자 조금 쓰다가 커질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공간 복잡도는 이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쓸 때를 원래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애매한 게 스택 공간은 언제 가장 많이 써요? 맨 아래 갔을 때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아까와 달리 우리가 캔썸이나 카운썸과 달리 뭘 사용해요? 뭘 만들면서 올라가요? 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리스트 공간이 차지하는 거예요. 리스트 공간이. 근데 가정은 이 리스트가 지역 내 메모리에 스택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계속 그때마다 있는 거죠. 똑같나? 똑같네. 근데 하여튼 다른 거 분석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아니지. 스택에 있으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스택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올라가면서. 근데 얘가 다 O1이라고 생각해서 전체가 OM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M 크기의 배열이 있어요. M 크기의 배열. 답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M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려고 그러냐면 M 크기의 답은 자바처럼 힙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만 있어? 얘를 가리키는 참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은 여전히 M제곱이 아니라 M이 되는 거고 얘까지 더하면은 2M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구현하는데 어떤 함수를 구현하는데 void foo를 구현하는데 여기에 C로 쓰면 벡터 스펠링도 안 된다. int list 그래서 M 했어요. 그리고 얘가 계속 제곱출로 여기서 호출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각 스택마다 스택에 뭐가 생기냐? 벡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공간을 우리가 계산할 때 더 커지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분석을 해보면 이 같은 애는 여기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한순간에 여러 개가
존재를 안 해요. 하나? 아씨, 머리 아프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EM이라고 그 분석한 그 원리는 스택은 M개 최대 쌓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하나가 M이고, 여기에 보면은 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답을 만들어서 축축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개가 차지하는 공간, 개도 최대 크기가 M이에요. 만약 아까처럼 1이 답이 있으면 이 M의 가장 큰 크기, 만약 1만 있다. 그러면 7개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최대 차지하는 게 M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M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을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는 그게 이 M이 아니라 M제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복잡도를 우리가 따질 때 가장 많이 쓴 순간을 따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많이 쓴 순간. 그러면은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스택에는 M개의 공간이 생겼죠. 근데 아직 리스트는 안 만든 상태죠. 리스트는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M개를 썼고 올라가죠. 그럼 이때 하나야. 그쵸? 이 리스트에 1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올라가면 스택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M이 올라가고 여기까지 오면 스택은 다 쓴 거죠. 마지막 처음 호출된 7만 있는데 거기에는 스택은 다 썼고 하나만 남아있고 답은 M개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M이 아니라 실제 보면은 특정 순간에 제일 많이 쓸 때가 실제는 M이에요. 이 M이 아니라. 왜냐하면 맨 아래 갔을 때는 답의 크기는 되게 작아. 널이에요. 아니, 빈 리스트예요.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스택 크기는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래서 엄밀히 분석하면은 되게 복잡하다 라는 거고, 그걸 단순화시켜서는 그냥 이 M이다. 왜냐하면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스택 크기랑 답의 크기, 답을 만드는 크기 두 개를 지금 M의 크기를 쓰고 있다. 최대. 스택도 최대 M이고 답의 크기도 최대 M이니까 그냥 왕창 썼다고 치면 이 M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가 제가 이 M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M제곱일 수도 있고 M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째, 원래는 공간 복잡도는 어떤 특정 순간에 제일 많이 사용할 때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측정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번거롭다, 우선. 두 번째는 구현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저런 것처럼 스택에다가 엄청난 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쓰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벡터니까 좀 더 그런데 그냥 int, list,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을 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기 호출 들어가면서 스택에다가 진짜 100개짜리 배열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공간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구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해달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요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 배썸 설명드리고 다시 뒤로 올게요. 그 다음에 배썸은 이제 답들이 올라오는데, 하나 올라오는 건 따라서 그냥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여러 개가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겠다. 여기서는 3, 4 올라오고 여기서 4, 3 올라오고 여기서 7이 올라와요. 그러면 원래 이 하우스홈에서는 여기서 4, 3 올라오는 순간 이쪽으로 안 가죠. 여기서 끝나요. 근데 뱃섬은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도 올라올 텐데 요 순간에는 여러 개가 올라오면은 그 여러 개 중에 뭘 찾아야 돼요? 길이가 가장 짧은 애를 올려줘야 돼요. 여러 개가 오더라도. 그래서 뱃섬은 이 올라오는 게 m-x에서 올라오는 게 매번 다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베스트를 찾아서 그 베스트를 올려줘야 돼요. 다 노릴 수 있고, 뭐 여러 개가 올라오면 아까 같이 3, 4, 4, 3, 7이면 7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좀 다르게 분석하면은 여기서는 베스트가 존재하고, 베스트는 비교해가면서 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답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늘 2개 정도의 리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스트가 유지하는 거 하나, 여기서 올라온 거 하나. 그러니까 바로 전에 갖고 있는 게 베스트가 설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으면 베스트 하나, 현재 올라온 거 리스트 하나, 그리고 스택. 그러면 한 3M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구현화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3M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면 3M 이하로 공간 복잡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식하게 짜면은 안 되겠지만, 저렇게 안 짜고 그 자바처럼 뉴 하면은 스택에 있는 게 아니라 힙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때 다 쓰고 남은 건 버렸다, 딜리트 했다. 그러면 걔는 없어지는 거니까 3M 이하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겠습니다.